자,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까요? 혹시 스트레스 받으면 어깨가 딱 뭉치거나 중요한 발표 전에 목이 확 잠겨본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우리는 보통 이걸 그냥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삶을 지배해온 거대한 거짓말, 바로 마음과 몸은 분리되어 있다는 이 생각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둘은 애초에 그냥 하나였다는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딱 10초만.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앉아 계세요? 혹시 어깨가 긴장해서 살짝 올라가 있진 않나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목을 앞으로 쭉 빼고 있나요? 이게 그냥 단순히 자세가 나쁘다의 문제일까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나 감정이 몸으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게 말이죠. 우리가 정말 너무나 당연하게 믿어온 거짓말입니다. 마음은 저 높은 곳에서 복잡한 생각을 하고 몸은 그냥 그 명령을 따르는 기계일 뿐, 둘은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하는 거요. 이 뿌리 깊은 믿음, 오늘 저랑 같이 이 단단한 벽을 한번 허물어 보시죠. 이 분리의 뿌리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어요. 철학적으로는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하면서 생각하는 나랑 몸을 딱 분리시켜버렸죠. 또 병원에 가보면 정신건강의학과랑 정형의학과가 완전히 다른 건물에 있기도 하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쓰는 말 속에도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안 따라주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분리라는 개념은 우리 문화 곳곳에 아주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너무나 당연한 믿음에 온몸으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모든 지혜와 상식이 통하지 않았을 때 그는 스스로 답을 찾아 나서야만 했죠.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FM 알렉산더입니다. 그는 19세기 후반에 무대를 주름잡던 아주 잘 나가던 셰익스피어 전문 배우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화려한 무대에서 그의 절박한 탐구가 시작됩니다. 성공 가도를 달리던 그에게 배우로서는 정말 치명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공연만 하면 그것도 클라이맥스에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였죠. 당대 최고의 의사들을 찾아다녀 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그냥 쉬세요 뿐이었어요. 하지만 쉬고 나서 무대에 다시 서면 문제는 어김없이 재발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의학적 해법이 실패했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내 목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가 아니라 내가 말하려고 할 때 대체 무엇을 하고 있길래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걸까라고요. 이 질문 하나가 정말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그는 병원 대신 거울 앞에 섰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길고 긴 여정을 시작하죠.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세상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개월간 끈질기게 자신을 관찰한 끝에 그는 놀라운 패턴을 발견해요. 자, 첫째, 대사를 말해야지 하는 의도가 생기죠. 그러자 둘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를 뒤로 당겨서 목을 누릅니다. 그 결과 셋째, 후두가 압박되면서 목소리가 나올 수 없게 됐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넷째, 그는 깨닫습니다. 아, 이게 각각 다른 행동이 아니라 생각부터 행동까지 하나로 이어진 무의식적인 패턴이구나. 근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이 있어요. 이 모든 패턴이 실제로 입을 열기도 전에, 그러니까 말을 하려는 생각만으로도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목소리를 내는 나쁜 자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의도와 행동이 분리될 수 없는 완벽하게 통합된 하나의 작용이었던 거죠. 알렉산더의 이 개인적인 발견은 이제 우리 자신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로 확장됩니다. 그게 바로 심리 신체적 통일성이라는 개념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정신적인 면과 신체적인 면은 분리할 수 없는 완벽하게 통합된 하나의 전체라는 현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마음 더하기 몸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하나의 시스템 그 자체인 거죠. 유명한 철학자 존 듀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언어 자체가 너무 이원론적이라서 마음과 몸의 통일성에 대해 말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요. 바로 이 언어의 한계 때문에 심리 신체적, 사이코피지컬이라는 이렇게 하이픈으로 억지로 연결해야만 하는 새로운 단어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 새로운 이해는 관점에 엄청난 전환을 가져옵니다. 왼쪽의 임장적 관점은 내 몸이 고장났네? 전문가가 고쳐줘야 해 라고 말하죠.
수동적인 환자의 입장이에요. 하지만 오른쪽의 교육적 관점은 내게는 통합된 습관이 있구나. 이건 내가 배움을 통해 바꿀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문제의 주도권이 외부 전문가에서 나 자신에게로 완전히 넘어오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자신의 방법을 치료나 요법이 아닌 신체적 재교육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재교육이죠. 이건 우리가 잃어버렸거나 잘못 배웠던 우리 자신을 사용하는 법을 다시 배우는 하나의 교육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나 뿌리 깊은 무의식적인 습관을 도대체 어떻게 바꾼다는 걸까요? 알렉산더는 일단 멈춤과 새로운 생각이라는 두 가지 아주 강력한 도구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도구는 자제 인히비션입니다. 이게 뭔가를 꾹 참는 억압이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공을 던졌을 때 나도 모르게 손을 뻗어서 잡으려는 자동 반사가 있잖아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잠깐만 하고 그 자동적인 반응을 의식적으로 멈추는 거예요. 바로 그 멈춤의 순간에 공을 피하거나 발로 차는 것 같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자, 그렇게 한번 반응을 멈췄죠? 그 텅 빈 공간에 새로운 의도를 보내주는 게 바로 두 번째 도구, 디렉션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깨를 펴야지 하고 힘을 주는 대신 내 목이 자유로워지고 등이 넓어진다 라고 생각으로 방향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생각만으로도 우리 몸은 새로운 길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이 원리들을 여러분 각자의 삶에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맹목적인 통제에서 벗어나서 의식적인 선택으로 나아가는 길이죠. 이 변화의 과정은 크게 4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째, 나의 자동적인 습관을 비난이나 판단 없이 그저 알아차립니다. 둘째, 늘 하던 대로 반응하려는 그 충동을 부드럽게 멈춥니다. 셋째, 내가 원하는 새로운 변화의 방향을 생각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넷째, 억지로 결과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새로운 반응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그저 허용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요, 내 몸을 더 강력하게 억지로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매 순간 더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몸과 마음의 통일성을 회복하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면 딱 한 가지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오늘 하루 내가 그저 한번 알아차려 보기로 선택할 수 있는 나의 작은 자동 반사는 무엇일까요? 컴퓨터 할 때 나도 모르게 솟아오르는 어깨, 아니면 운전할 때 굳어지는 미간. 그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모든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